Sanctuary. 생츄어리는 회사법 전문 변호사 및 사밀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기업 법률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츄어리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에피소드, 처남과 매형의 불편한 동업, 소송의 폭풍 속으로 결국 3억 6천만 원 수령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처남과 매형이 분양 동업사업, 시행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쟁이 발생해서 처남이 동업계약 해지 및 동업사업 정산금을 매형에게 청구한 사안인데요. 현업에서 동업으로 인한 분쟁은 정말 많습니다. 그 주제도 다양하고요.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부터 여러 개 에피소드를 통해서 동업 분쟁의 다양한 쟁점과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법원의 이 판단의 흐름, 동업정산 소송에서 법원이 과연 어떤 절차로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그리고 그 기준과 의뢰인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입니다. 원고는 처남이고요. 원고가 매형을 상대로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처남과 피고 매형은 건물 신축 분양해서 수익 배분을 5대5로 하기로 하고 각 3억 원씩 출자합니다. 매형은 본인 명의로 10억 원의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매매 대금 및 건물 공사비 지급을 위해서 토지를 담보로 23억 대출을 받아서 공사도 잘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5층 건물이 완공이 된 이후에 피고 명의로, 매형 명의로 보존 등기에 이르죠. 그리고 그 부동산을 상가를 임대를 하다가 관리 운영을 하다가 토지 건물을 60억 원에 매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 부동산의 가치도 상승이 되어 매각까지 이르렀는데 정산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원고 처남 입장에서 동업계약 해지한다. 그러니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6억 원 지급하라 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매형 피고의 주장은 처남 씨는 2014년에 이미 본인 출자금 3억 원 반환을 요구하여 받아갔지 않았느냐. 그리고 동업계약에서 탈퇴했잖아. 그 이후에도 내가 이 임대 관리하면서 사업을 다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지급할 정산금은 없고 설령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처남이 동업 탈퇴하면서 3억 원을 받아간 그 2014년도부터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원고의 동업 정산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라는 주장, 답변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6,500만 원, 6억 원 청구 중에 3억 6,500만 원 지급하라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어떤 근거로 이 판결에 이르렀을까요? 자, 살펴보면요. 우선 전체적인 흐름은 자, 원고의 이 동업계약 탈퇴 및 정산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의무가 있느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항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원고가 청구하는 동업계약 탈퇴 및 정산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산금, 그러면 과연 정산금은 얼마로 산정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우선 피고에게 정산 의무가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거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함으로써 피고에게 동업계약에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계약 탈퇴로 인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동업계약이 종료가 되면 해지든 탈퇴든 종료가 되면 정산 의무는 있다라고 판단을 했죠. 자, 이에 대해서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는 이미 2014년에 동업탈퇴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10년이 도과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주장은 또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에 동업계약 해지에 대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동업계약 2012년에 체결된 이후 2년도 안 돼요. 출자금 원금 3억 원 못 미치는 돈을 지급받고 5억 원이었죠. 3억 원만 지급을 받았죠. 동업계약을 탈퇴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구체적인 명확한 동업탈퇴 해지의 증거가 없는 이상은 동업계약은 유지가 되었고 그러면 결국은 2024년 이 소송 제기 시점에 소장으로 인해서 동업계약은 탈퇴가 되었고 정산 의무는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정산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정산금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업계약 해지에 의한 정산금 합계는 13억 3천만 원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부동산 매도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매도대금, 매출액이죠. 60억 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거기에 각종 비용과 채무들을 뺀 나머지가 순이익이 될 것이고 그 이익을 원고와 피고가 배분 비율로 나누어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소송에서의 가장 핵심은 이 비용의 인정 부분일 것입니다. 부동산 매도대금 60억 원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과 채무가 원고 입장에서는 이 금액들이 낮을수록, 이 금액들이 적을수록 받아가는 금액이 커져갈 것이고, 피고 입장에서는 이런 채무와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50% 줄게,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부동산의 임차에 있던 임차 보증금, 우리가 임대를 하면서 임차인들한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이 6억 5천. 이거는 계약이나 금액 명확하겠죠. 자, 두 번째로 근저당권 채무가 30억 5천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데요. 당초의 채무는 23억이었는데 7억 5천이 그 임대 운영 과정에서 7억 5천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 이 7억 5천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대출이었고 피고 매형이 임의로 대출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면 피고 입장에서 매형은 그 7억 5천이 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1억 원. 이거는 뭐 지급한 내역, 뭐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될 거고요. 양도소득세 4억 5천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세금을 부담한 내용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쟁점은 임대관리 손실금 4억 2천만 원이었어요. 이 관리에 대한 손실 4억 2천이 과연 여기에서 공제되어야 되는 금액인가? 그러면 4억 2천의 사용처와 지급 내역과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원고가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은 타당한 사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뒤에서 보는 이 회계 장부를 보고 사용 내역, 그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그것이 이 소송에서 많이 다투어졌죠. 자, 그래서 재판부는 결국 이 금액은 모두 인정을 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60억 원에서 이 채무와 비용들을 공제한 13억 원에서 원고의 지분 비율인 50%를 곱한 다음에 기존에 받아갔던 3억 원을 공제한 3억 6,500만 원을 정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 3억 원도 원고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수익을 배당받은 것에 불과하지 내가 미리 정산받아간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겠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법원에서 이 동업 정상금 소송에서 어떻게 판단이 흐름, 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회계 자료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금액들, 지급된 금액들, 비용이라던가 채무가 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은 원고 입장에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자료, 계정별 원장이나 거래처 원장이나 재무제표나 이런 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동업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회계 지식이 요구됩니다. 그러다 보니 회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 쪽이 어쩌면 동업정산 소송에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은 동업정상금 청구 소송 그 첫 번째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생추어리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